솔직히 이 이야기의 시작은 카카오가 아니었어요. 볼리비아에서 온 한 사람, 국제 개발 행사에서 만난 유진이었죠. 하지만 볼리비아는 초콜릿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카카오 정보도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진이 한마디, 볼리비아 아마존엔 야생에서 채집한 카카오가 있고 그걸로 만든 초콜릿이 유명해. 언젠가 책에서 읽어본 내용이 나와서 궁금해졌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몇 달 후 유진이 메일 한 통 보냈어요. 볼리비아 초청장이었어요. 솔직히 좀 의아했죠. 제가 무슨 대형 바이어도 아닌데 왜 나를 불렀을까?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콜롬비아에서도 초청장이 왔어요. 항공권까지 지원해준다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남미까지 가는 거 볼리비아도 같이 들었다 올까? 그렇게 얼떨결에 제 인생에서 제일 긴 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콜롬비아. 이름만 들어도 좀 설레고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여러 차례 가봤던 중미 나라들과는 다른 부분도 있고 치안도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부터 공부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했죠. 보고타에선 콜롬비아 상무회의소가 주최하는 마크로 루에다라는 B2B 매칭 포럼에 갔어요. 3일간 20개가 넘는 미팅 속에서 나를 인도해줄 콜롬비아 카카오를 만나기 위해 찾고 또 찾았죠. 거기서 윌메르라는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를 따라 메타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좀 특별해요. 한때 마약이랑 분쟁으로 악명 높던 동네거든요. 카카오를 쫓다 보니 소위 마약의 소굴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무섭다기보다 좀 신기했어요. 윌메르네 가족과 며칠을 함께 지내며 윌메르가 아이들 방도 내주고 아침도 함께 먹고 굉장히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윌메르 가족과 함께 여러 카카오 재배자들을 방문했고 그때 맛본 카카오는 확실히 중미 쪽의 카카오와는 다른 맛이 있었어요. 제게 익숙하던 카카오 맛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콜롬비아 카카오 맛. 왜 이 지역 카카오가 맛있는지 가보니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윌메르가 해줬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왜 이 카카오 일을 하는가? 예전엔 이 지역이 코카 재배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 원료를 키우던 땅에서 지금은 카카오를 심거든요. 카카오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달라졌대요. 총 대신 농기구를 들게 된 거죠. 카카오 한 그루가 동네 하나를 바꾼다는 게 말로만 듣던 게 아니라 눈앞에 있었어요. 콜롬비아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이죠. 홈스테이 하면서 식사 때마다 핫초콜릿을 먹었는데 콜롬비아에서는 핫초콜릿을 꼭 빵과 함께 먹더라고요. 윌메르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진정성,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다음 세대 아이들. 많은 기억이 남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볼리비아.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콜롬비아에서 비행기로만 4시간. 옆 나라가 아니었어 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볼리비아에 가서 더 놀랐죠. 나라가 진짜 크더라고요. 라파스에서 산타크루즈로, 산타크루즈에서 리베랄다로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탔는지 몰라요. 저도 볼리비아 하면 우유니 소금 사막만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볼리비아에 아마존이 있대요. 볼리비아의 아마존이? 솔직히 처음 듣고 좀 멍했어요. 볼리비아엔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지난 한국에서 만났던 그 행사의 통역을 맡아준 스텔라, 그리고 스텔라의 남자친구가 같이 와줬거든요. 스텔라는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온 친구고, 남자친구는 인류학 박사를 하는 미국인인데 한국어도 잘하고 우리 일행 중에서 음식을 먹겠다고 젓가락까지 챙겨온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한국인답죠? 처음엔 스텔라 따라온 거였는데 갈수록 이 프로젝트에 빠져드는 게 옆에서도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초대해준 유진. 볼리비아 일정을 하면서 늘 유진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아마존에서 이런 일들을 지속해오고 있을까? 유진은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 졸업 후에 반기문 사무총장 시절 유엔에서 일하다가 아마존 볼리비아에 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라져가는 아마존 소수민족의 언어를 지키는 NGO를 만들어서 일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 지역의 자원으로 비즈니스를 만든 거죠. 듣다 보니 저희 카카오 패밀리가 하는 거랑 묘하게 닮아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마존 원주민에 대한 다큐 더 테레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다큐가 이 지역 볼리비아와 브라질 국경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유진이 저를 왜 초대했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늘 상품 뒤에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볼리비아 이야기를 한국에 제가 잘 전달할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 어깨가 더 무거워졌어요. 이곳에 왔던 일이 나만의 경험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시면 마야 사람들이 어떻게 초콜릿을 만드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볼리비아 경제부총리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솔직히 좀 얼떨떨했죠. 캐러멜 만드는 제가 왜 한나라의 경제부총리를 만나야 되는지 유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미팅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부총리와 미팅에서 부총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볼리비아 사람도 잘 모르는 판도 지역에 왜 한국 사람이 가지요? 판도는 소외된 지역,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가서 봐봐. 그 말에 떠밀리드 경제부 직원이 직접 동행했죠. 아마 유진이 바랐던 거는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온 이유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되게 뿌듯했습니다. 수도 라파스에서 1시간 떨어진 산타크루즈는 볼리비아의 경제 수도예요. 거기서 바우레라는 초콜릿 회사를 만났습니다. 아마존을 지키려고 약 25년 전에 카카오를 가지고 초콜릿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원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카카오들도 많지만 원주민들이 야생에서 채집한 야생 볼리비아 카카오 그 원종을 가지고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초콜릿 회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타크루즈에서 리베랄다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마존은 끝없는 평원에 호수가 잔뜩 박혀 있었어요. 여기서 새로 알게 된 게 많아요. 아사히, 카카오, 그리고 브라질럿. 이름이 브라질럿인데 왜 볼리비아에서 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계의 브라질럿 생산량 중에 70%가 볼리비아에서 난다고 해요. 아마존은 생각보다 변수가 많은 곳이었어요. 간간히 쏟아지는 소나기 때문에 길이 막히기도 하고 강물이 불어나서 차량이 건널 수 없기도 하고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기 위해서 여러 마을 주민들 아침을 깨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몰랐던 저는 동행한 안드레스의 작은 승용차를 타고 떠났어요. 아마존에 이 차를 타고 간다고? 사륜구동도 아니고 지프차도 아닌데 가능할까? 근데 이 친구가 따라 나섰을 때 아마존에 이 빨간색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드디어 카카오 어워드 수상자의 집까지 갔어요. 아마존 한복판에 사는 분이었죠. 거기서 드디어 야생 카카오를 만났죠. 한국에서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 심은 게 아니라 숲이 키운 카카오. 카카오의 맛뿐만 아니라 오래된 카카오 역사에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자연이 주는 맛. 아마존 여정 이후 빨간 자동차는 폐차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수리를 마쳤다고 해요. 돌아오는 공항에서 문득 이상한 걸 느꼈어요. 볼리비아가 아사히, 카카오, 브라질럿으로 유명한데 정작 공항엔 이 세 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물로만 수출하고 자기 이름을 단 가공품은 없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볼리비아의 판도 지역을 다녀온 뒤에 동행했던 경제부 직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랑 볼리비아 FTA를 추진해야겠네요. 알고 보니 볼리비아에서 그렇게 나는 브라질럿이 정작 한국엔 볼리비아산으로 못 들어오고 페루산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페루는 FTA가 되어 있거든요. 좋은 원료가 제값과 제 이름을 갖는 일, 어쩌면 제가 하려는 것도 결국 그거구나 싶었어요. 볼리비아의 아마존 정글에서 땄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테말라에 갔어요. 그런데 콜롬비아, 볼리비아라는 낯선 신대륙을 들고 과테말라에 도착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여긴 내 땅 같고 내 사람들 같고 와, 집이구나. 그동안 과테말라 카카오를 먹어왔으니까요. 이곳에 오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현지에서 카카오 품질을 항상 얘기해주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저랑 똑같은 로이입니다. 작년에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갔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로이가 없는 상태에서도 품질이 유지가 될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죠. 그 마음으로 이제 과테말라 알타베라파스의 페데코베라 조합을 찾아갔어요. 사실 페데코베라를 알게 된 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마야인 카를로스 덕분이에요. 카를로스는 페데코베라에서 발효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재밌는 건 25년 서울 카페쇼에서 또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페데코베라 직원들이 서울의 박람회에 참여했던 거죠. 지구 반대편 조합 사람들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과테말라 친구들이 현재 입점돼 있는 현대백화점 매장까지 찾아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상품도 선물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카카오가 이렇게 멋진 제품을 가공된 걸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이번에 그 카카오 가공 공장을 보고 산속에 있는 발효장 그리고 카카오가 나는 발람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발람떼 마을 이름부터 궁금했어요. 발람은 마야 왕족의 이름이자 밀림의 왕인 제규어를 뜻한대요. 그리고 카카오의 사촌격인 빠따슈테를 마야 말로 발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규어 나무라고 부르는 거죠. 제규어가 많이 살던 산속 깊은 마을이라 발람떼
이름 하나에 정글이랑 카카오가 다 들어있죠. 마야 사람들에게 카카오가 어떤 의미인지도 거기서 제대로 들었어요. 신성한 음료이자 일상의 음식, 우리가 먹는 디저트가 아니더라고요. 발효도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조건으로 관리하고 여러 가지 품질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들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아, 로이가 없어도 이 시스템이 품질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한국에서 우연히 시작된 만남 하나가 저를 콜롬비아의 옛 마약의 땅에서 볼리비아 아마존의 야생 카카오로, 그리고 과테말라라는 집으로 데려갔어요. 나라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이상하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좋은 카카오는 좋은 땅과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카카오 한 알이 마을 하나를, 숲 하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걸 한 알의 초콜릿으로 보여드릴 차례예요.